안녕하세요. 2023년에 대한 커리큘럼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2개가 올라왔고, 이제 마지막 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어는 이거는 뭐 제가 책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하나씩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정보들을 토대로 해봤을 때 약간 요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일단 줄였는데 연습은 알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강의들이 이제 강의 속에 기출과 연습이 포함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기본 강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습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큼이 전체 분량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든 이 부분이 강의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루는 양은 똑같은데 범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습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저의 추정치, 예상치이고, 실제로 이제 완강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매년 19년, 20년, 21년에 올려드렸던 대로 완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러닝타임이 어떻게 됐는지,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줄였으니까 줄인 대로 홍보는 하고, 연습은 본인들의 몫으로, 그러니까 공시생 분들의 몫으로, 혹은 하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부가적인 커리큘럼을 좀 이어갈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랑 한국사는 각 전체에서 3분씩 선정을 했었는데, 영어는 4분입니다. 4분의 기본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삼았냐면, 이동기 선생님, 조태정 선생님, 신무철 선생님, 김수환 선생님, 이렇게 4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뭔가 현재 활동이 조금 저조하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메이저 사이트에서 좀 벗어나 계셨거나 이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뭔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 4분을 골랐습니다. 교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교재 분량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뭔가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고, 이동기 선생님은 일단 같습니다. 분량이 같고, 제가 이동기 선생님 커리큘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 3권 중에서 2권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휘가 제외되었어요. 나머지 분들도 어휘는 없기 때문에 3권 어휘에 해당하는 건 제외하고 2권만 여기에다가 구문독해 교재의 분량을 포함시켜서 전체 584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기본서만 들어간 수치일 거예요. 구문독해는 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변화율은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3권 어휘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무철 선생님은 합격영어 독해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작년 독해의 분량을 그대로 반영을 한 수치고, 올해 강좌 수가 예상 강의는 독해의 경우에는 24강에서 12강으로 다운을 시킨 걸로 현재까지 계획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교재의 분량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우천 선생님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분량이 더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일부 줄어들었는데 이게 문제풀이 쪽이 줄어들었는지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의 분량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출 커리큘럼의 기본서 커리큘럼으로 다 통합이 돼서 넘어와서 올해는 요 기심론이라는 책 한 권으로, 그리고 강좌도 하나로 기존의 올인원과 기출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감안한다면 이 분량 자체는 거의 뭐 절반 이상 줄어든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태정 선생님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분량만 따지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법이랑 구문, 독해의 비중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작년에 조태정 선생님의 기본서 커리큘럼에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 제가 비중 영상 올려드린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조태정 선생님은 분량이 기출과 기본서가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량이 줄어든 것 맞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 비해서 커리큘럼이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 현재 요 두 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그 줄어든 것이 문법에서 줄어들었는지 구문과 독해에서 줄어들었는지는 실제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최근에 뭔가 콤팩트 함의, 영어에서는 선두주자 같은 느낌, 김수환 선생님의 분량이 작년보다 기본서만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이 올인원이랑 코드형 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제 요약에 해당하는 코드형 문법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올인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드형 문법으로 커리큘럼이 통합이 됐어요. 문법 커리큘럼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량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는 이렇고, 강의 분량 한번 볼게요. 강의 분량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나중에 실제 완강된 강좌의 분량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로 봤을 때는 심우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작년에 비해서 기본 강의를 기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선생님의 요거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에도 좀 커리큘럼의 변화 때문이기도 한데, 원래 천재 시리즈도 있었고 동형 같은 경우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은 편에 속했는데 작년부터 하프를 시작하셨다 보니 기본서에서 굳이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다룰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가지를 치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량이 기본서 커리큘럼의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줄어든 분량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독해가 24강에서 12강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필요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연습은 하프와 이제 올해는 천재에서 600제로 줄어들었는데 600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은 작년보다 살짝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강좌 러닝타임, 예상되는 강좌 러닝타임이 조금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구문 강좌가 작년보다 260분 정도, 지금 현재 23년 대비 구문 강의가 완강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260분 증가한 것이 좀 큽니다. 그리고 문법이랑 독해는 아마
고정이 이전 작년과는 동일하지 않을까, 강의 분량이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예측이 됩니다. 조태정 선생님은 일부 늘어났어요. 일부 늘어났는데 제가 교재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서랑 기출이 있었던 것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기심론 한 권으로 강좌도 하나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커리큘럼이 감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김수환 선생님도 강좌의 분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 2권에서 1권으로, 이론 수업이 2권에서 1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 애초에 이분은 분량이 나머지 3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었어요. 3,200분. 작년에는 2,000분대 초반, 2,000 몇백 분 정도 됐었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코드형 문법 자체가 문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교재 내에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코드형 문법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양의 기본서 강의를 보여주고 계시죠. 커리큘럼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살짝 다듬어진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김수환 선생님의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커리큘럼의 분량을 보더라도 4분 중에 아마 올해 가장 적은 분량의 기본서, 기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재, 강의에 대한 분량들을 살펴봤는데 제 느낌은 우리가 공시생분들이 공부해야 할 범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좌 분량 자체는 일부 줄어든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양이 늘어났다. 강의에서 커버해주는 문제풀이의 양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기 선생님은 거의 전년이랑 동일할 것 같고 심우철 선생님의 문법, 구문, 독해 커리큘럼 중에서 문법이 지금 20강 내외로 줄어들었고 구문은 앞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계획은 24강이었는데 25강으로 늘었죠. 일부 늘었고 이건 설명 때문일 것 같고 독해가 24강에서 12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카페에서 답변이 된 것들,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 답변이 연구실에서 나온 것만 봐도 방법론은 유지하고 연습을 줄였다 라고 답변이 된 댓글들을 제가 일부 봤었거든요. 고로 공부해야 할 범위는 똑같지만 강좌 분량이 줄어든 걸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좌 분량을 일부 조정하면서 10% 내외로 조정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다 강의 중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복습을 하고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복습을 하고 적용 훈련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량이 줄어든 효과를 내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복습에 관한 것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복습 시간 분량이 줄어든 효과를 체감하려면 하프 형태의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답을 확인하고 해설을 확인하는데 강의를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2배속으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강의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프가 시간을 활용하기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20문제 대비 10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똑같이 10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답 확인 그리고 해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를 확실하게 체감을 하시려면 PDF로 제공이 되고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하프보다는 교재 형태의 콘텐츠를 가지고 바로바로 채점하고 바로바로 복습하고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만 한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기본서랑 기출의 분량이 줄어든 현재의 커리큘럼 상에서 하프를 수강하게 되면 전체 시간은 이전과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줄어든 것들을 체감을 하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결된 구성의 책을 활용하시는 걸로 요걸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답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면서 즉각적으로 복습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영어 커리큘럼에서 일부 줄어든 커리큘럼 분량에 대해서 내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줄어들지 않았는지 설명을 과목별로 쭉 해드렸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은 확인을 좀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3가지 영상 전부 다 반응이 제 유튜브 채널 내에서는 좋은 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공부 시간이 더 큰 단위 시간 대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